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시가 철도 운행이 중단된 경주역 등 규모가 큰 폐역사 7곳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역사와 철도 부지에는 도심공원숲이나 생활권역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개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3,500억 원이어서 예산과 토지 확보가 관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폐철도 구간은 동해 남부선과 중앙선 두 곳을 합쳐 80.3km입니다. 문을 닫은 철도역이 17개, 부지는 200여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경주시가 지난 2년 동안 용역을 거쳐 폐철도 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폐역사 17개 중에 도심과 가깝고 시민 접근이 좋은 7개 역사는 집중 개발합니다. 경주역에는 행정상업 복합타운으로 개발하고 서경주역에는 뉴타운, 불국사역에는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합니다. 안강역에는 농촌 중심지 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폐역사와 폐철도 부지에는 콘텐츠 개발 사업이나 그린웨이 조성, 주민 친화 공간으로 개발합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시 재정을 먼저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는 철도 유유부지 사업과 아니면 이제 민자 사업까지 유치해가지고 전체적인 개발 계획은 나왔지만 3,500억 원의 관련 예산 확보와 폐철도 부지 매입이 관건입니다. 경주시는 토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폐철도 활용지원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 1,200억 원이 투입되는 경주역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 필요한 경우에 가용 예산을 활용하고 기체를 내서라도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주 역사 4만 5천 평 부지는 행정복합타운으로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한 5년 분할 상환으로 시가 확보하는 방향을 가지고 경주시는 다음 달에 폐철도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고 환경과 교통 영향 평가를 거쳐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는 오늘 울진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과 영덕 울진 삼척 간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울릉군 비상 대비 시설 확충 건의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포항 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포항시민행동은 오늘 죽도시장 앞에서 캠페인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포항시의회가 다시 한번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역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매주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포항제철소에서 포스코퓨처엠의 전신, 포스코케미칼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청인 포스코케미칼은 물론 하청업체 관계자들 모두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포항제철소에 있는 포스코케미칼 라임 공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정비 작업 중 설비에 머리가 끼어 숨졌습니다. 설비를 정비할 때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라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만 적용해 포스코케미칼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2년 만에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법원은 포스코케미칼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4명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과 하청업체 법인에게는 각각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사건은 모두 7건. 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들에 대한 처벌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명확하게 설비를 세우지 않고 했는 게 확실했던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망사고인데 이런 사고에도 벌금형으로 떨어진 것은 이후에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더 이상 막지 않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선고 내용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정부가 오는 17일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만성 과로 일터가 보편화되고 산업재해가 크게 늘 거라는 비판이 거센데요. 최대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69시간까지 늘 걸로 알려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80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지금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단위로 제한하던 연장 근로를 한 달이나 분기 최대 1년 단위로 몰아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꾸려 합니다. 연장 근로를 한 달 단위로 쓰면 하루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며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극단적인 해석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생각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앉지도 못하고 기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서서 걸어 다니면서 집품을 하고 포장 작업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면 안 됩니다. 노동 강도가 높고 휴식 시간이 부족한 노동 시간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더없이 위험한 노동 환경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과로로 아프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더 길게 일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연장 근로를 한 달이 아닌 3개월 단위로 적용하면 몰아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 한 주에 83시간씩 3주 동안 휴일 없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 인정 기준은 4주 평균 64시간의 만성 근로와 주 근무 시간이 이전 평균보다 30% 이상 늘어나는 단기 과로 기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집중 장시간 노동을 하면 상당하게 이게 내심일반 질환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산재를 촉발시키는 개정안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게 하겠다는 근무 환경, 이미 과로 사회인 지금 초과 근무를 더 조장하고 일하는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한낮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9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점심 식사 직후 시간대에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지역 봄축제가 한꺼번에 재개되면서 주야간 모두 음주운전이 늘 걸로 보고 단속에 암행 순찰차와 기동대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2016년 안동으로 이전한 옛 경북도청의 활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워낙 요지인데다 면적도 넓다 보니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큰 관심을 모아왔는데요. 어떤 계획인지 신병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대구시 상격청사로 쓰고 있는 옛 경북도청 후적지를 총 사업비 1조 7천억 원 규모의 도심 융합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14만 제곱미터 면적의 도심 융합특구는 앵커 기업존과 혁신 기업존, 글로벌 R&D존, 공공기관 이존존 등 4개 지역으로 나눠서 조성됩니다. 앵커 기업존에는 미래 산업 선도 기업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혁신 기업존은 미래 자동차와 스마트 로봇 등 미래 신성장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R&D존에는 데이터 R&D 센터나 기업 R&D 센터를 유치하고 당초 문화허브 조성 예정지에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옮겨오는 공공기관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경북도청 후적지에 공공기관이 배치된다면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것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개발 계획이
대구시의 뜻대로 되려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빨리 제정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부산과 광주, 대전, 울산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해 안에 법 제정을 완료하는 게 목표입니다. 국토부와 그다음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구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서 함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구 지역 주민들은 문화예술 허브 조성 계획을 주민 의견 수렴 한번 하지 않고 변경한 홍준표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민 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대구시 상격청사와 세종시 문화체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도 공약했고 국책 사업으로 정해진 것도 이렇게 한 번에 일거에 그냥 갈아엎어 버리는데 이제 이야기해서 뭐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는 믿지 못한다. 절대 믿을 수 없다. 신청사 이전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문화예술 허브 조성 계획이 변경됐는데 이번 계획은 신청사 이전을 전제로 만들어져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은 결국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시청 신청사 이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영덕군은 지역 특산물인 황금 은어의 포획 금지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집중 홍보와 단속에 나섭니다. 어린 은어가 민물로 올라오는 이 기간에는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포획이 금지되는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덕군은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포획 금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주요 하천에는 감시원을 투입해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수소에너지원을 생활 기반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소도시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4년간 416억 원을 들여서 수소를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이나 공공건물에는 연료전지를 보급하고 수소버스를 도입하며 수소 배관망과 통합운영 안전관리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현곡면에 오는 2025년까지 95억 원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현곡체육공원은 4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과 농구장, 다목적 체육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지난 2월 경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쳤고 내년까지 토지 보상을 거쳐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 책임 의료기관 가운데 필수 진료 과목의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16곳이나 되고 이 중 경북은 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항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안동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상주적십자병원은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가 각각 개설돼 있지만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고 영주적십자병원은 산부인과가 아예 개설돼 있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실련은 권역별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해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